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드림 줄리아입니다. 요즘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영어학원도 등록하고 또 다른 아이들이 이제 영어학원 등록하니까 우리 아이도 다녀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마음이 살짝 조급해지시기도 하시죠?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언제 영어를 시작해야 되는지 영어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 시작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모국어를 끝낸 뒤에, 즉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대로 한국어가 다 잡힌 뒤에 시작해야 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 의견에 대한 뒷받침하는 의견은 예를 들어서 한 언어 체계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언어 체계가 들어온다면 아이들의 언어 체계가 혼란이 오고 뒤죽박죽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출을 시켜라. 즉, 우리 친구들이 모국어를 시작하기 전쯤 또는 시작할 때쯤 문화센터나 영유를 보내서 영어의 노출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모국어를 시작할 때쯤에 영어랑 같이 시작해라.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 정답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의견은요, 모두 틀린 것도 아니고 정답도 아닙니다. 우리 외에 같은 형제, 남매, 자매, 또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성향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아이들도 언어에 대한 받아들이는 감각이라든지 속도가 다 제각각입니다. 또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영상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글로 습득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의 교육 경험상 제가 생각하는 영어의 가장 좋은 시기는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즉 아이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모국어가 시작하기 전이어도 괜찮고요. 시작하고 난 후에 3, 4살, 5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좋아할 때 그때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쯤에 이제 노출을 시작을 해주시는 거는 약간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언어이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다 보니까 영어 단어도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 친구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절대로 파닉스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흥미 유발이에요. 아이들이 재미가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영어의 시작, 파닉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파닉스 교재를 가져다 주면서 ABC 써봐. 자, A, 애플. 그냥 약간 강압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영어는 재미가 없는 것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굉장히 싫어하게 될 거예요. 한번 싫어하게 되면요, 다시 되돌리는 거는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흥미 유발을 해야 될까요? 라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유튜브에도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밑에 영상 링크들을 달아 놓도록 할게요. 영어 동요나 DVD 이런 것들로 충분히 영어는 재밌는 거다라고 많이 노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 채널을 다 돌아다니기 어려우시다면 즐거운 영어 동요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요. 그 재생 목록에서 한두 개가 아니라 다양하게 아이들을 보여주시고, 그 중에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그림체라든지 좋아하는 노래 이런 것들을 좀 들려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재밌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우리 친구가 흥미가 유발이 되었어요. 영어는 재밌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도요, 파닉스 교재로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께서 알파벳을 익히게 하고 싶다면 파닉스 카드,
즉 플래시 카드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시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 같은 것을 아이와 함께 해주시면서 알파벳을 익히게 해주세요. 무조건 교재로 푼다고 해서 그게 아이한테 다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런 플래시 카드는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ebricks.co.kr로 해서 우리 브릭스 출판사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efuture이라는 곳에 스마트 파닉스 교재에 딸려있는 플래시 카드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함께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무료로 그런 플래시 카드를 사용해 보시고 게임도 해보시고 좀 재밌게 아이들하고 알파벳을 익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kidsclub.com이라는 사이트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 사이트는 완전히 무료인데다가 우리 노부영이라는 그 JYBooks에서 나오는 노래로 부르는 영어 해서요. 동요책인데 그 책에 관한 그런 워크시트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파닉스도 나와 있고 다양한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그 링크도 같이 밑에 걸어 놓도록 할게요. 자, 근데 많은 어머님들이 7, 8세쯤에 시작하면 늦나요? 라고 여쭤보시기도 하셨어요. 이때 처음 영어에 노출이 된다면 아무래도 어렸을 때 시작한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늦게 가겠지만 부모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접근을 시켜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더 차근차근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 8세여도 일단은 조금이라도 영어에 흥미 유발을 약간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파닉스를 같이 가주세요. 일단은 7, 8세 정도 되면은요, 파닉스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파닉스를 배우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리딩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같이 차근차근 초반에 좀 천천히 재밌게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 내셔도 되니까요. 처음에는 무조건 재밌게 아이들이 어렵지 않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영어 동화책을 읽혀주시고 싶은 부모님들,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읽어주시잖아요. 저는 정말 대단한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굉장히 일도 많으신데 또 교육열도 세시다 보니까 직접 해주시고 싶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점은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글자를 읽지 못하거나 파닉스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분명히 영어 동화책을 아무리 읽어주시고 틀어주셔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책 읽어보자 이러면서 옆에서 읽어주셔도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대략 이러이러한 스토리구나 라는 것을 파악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영어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내가 스토리를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들어볼 여유도 생기고 조금 인내심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동화책을 읽어주시고 싶으시다 또는 들려주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요, 그림으로 한번 훑어봐 주시고 이건 뭘까? 얘는 왜 이러고 있을까? 한번 상상력을 키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읽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정규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 영어가 시작하는 나이잖아요. 그때 시작하면 안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물론 그때 시작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물론 우리 아이가 굉장히 어려워하겠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제 영어를 수준별 레벨로 나눠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반에 아직 파닉스가 안 된 친구, 이제 막 파닉스를 끝낸 친구, 그리고 해리포터를 읽는 친구, 여러 친구들이 한 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은 다수에 맞춰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파닉스를 끝냈다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학교에서 시작을 하는 친구라면은 조금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미리미리 노출을 시켜주시는 편이 우리 친구들한테는 좀 더 부담이 덜하겠죠. 다른 과목처럼 마찬가지예요. 미리 예습을 하고 가면은 알아듣기 좀 더 편한 것처럼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미리 영어 학원을 끊어서 막 미친 듯이 단어를 외워야 하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어를 언제 시작하느냐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살, 3살, 5살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노출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절대로 파닉스 교재로 시작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시작하다 보면은요,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영어가 재밌어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꼭 생각하시고 어머님들께서도 또 아버님들께서도 명심해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어를 언제 시작하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언제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끈기 있게 이끌어 주시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 비싼 돈 주고 영유 가고 문화센터 가고 하면서 어렸을 때 열심히 했지만 그게 꾸준히 이어지지 않는다면요, 뒤늦게 시작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렸을 때 꾸준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요, 뒤늦게 시작해서 그냥 띄엄띄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친구들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랑 운동은 마찬가지로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영어를 잘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좀 노출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기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주제를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책 또는 영상 이런 것들을 잘 꾸준하게 인풋을 넣어주신다면요, 아이들이 영어를 굉장히 재밌게 받아들이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